안녕하십니까, 이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방지 구급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붕의 활화중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볼게요. 지붕의 활화중을 제외한 등분포 활화중의 저감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 자, 등분포 활화중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첫 번째, 부재의 영향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본 등분포 활화중에 활화중 저감계수를 곱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계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는 0.5 이상, 두 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는 0.4 이상. 자, 활화중. 자, 제곱미터 5kN 이하의 공중지표 용도에 대해서는 활화중을 저감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자, 정답은 여러분 지금 1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2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본 등분포 활화중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25제곱미터가 아니라 여러분 요 36제곱미터입니다. 아셨죠? 이거 숫자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면적을 이상일 때는 기본 등분포 활화중을 활화중에 활화중 저감계수를 곱해서 저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저 숫자가 안 나온다면 요 곱한다는 표현을 여러분 바꿀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적설화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방직 같은 경우는요, 화중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네요. 두 번째입니다. 적설화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본 지상 적설화중은 제한기간 50년이 이거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화중 깊이를 기준한다. 자, 다음에 최소 지상 적설화중은 제곱미터 0.5kN로 한다. 자, 평지붕 지붕 적설화중은 기본 지상 적설화중의 기본 지붕 적설화중 개수, 노출 개수, 온도 개수 및 중위도 개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자, 네 번째, 경사 지붕 적설화중은 평지붕 적설화중의 경사 지붕 개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틀린 건 1번에 있는 거죠. 자, 이게 50년이 아니라 즉 기본 지상 적설화중 기본적으로 몇 년이에요? 100년을 기준으로 하면서 수직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한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요 얘기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콘크리트 사용성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콘크리트 사용성입니다. 1번 사용성 검토는 균열, 처짐, 필요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맞죠? 특별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거죠. 여러분 수밀성이 요구된다는 일은 기본적으로 균열도 안 가고 그 다음에 공급도 적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요구되는 구조는 적절한 방법으로 균열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면 당연하죠. 이 경우 소요 수밀성을 갖도록 위한 허용 균열폭을 설정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 균열폭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미관이 중요한 구조물은 미관상의 허용 균열폭을 설정하여 균열을 검토할 수 있다. 자, 하여튼 좀 보자고요. 네 번째, 균열 제어를 위한 철근은 필요로 하는 부재 단면의 주변에 분산시켜 배치해야 되며 당연하죠. 이 경우 철근의 지름과 간격을 가능한 크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어떤 표현이 있는지, 뭐가 철문인지 한번 볼까요? 네 번째죠. 균열을 제어해야 돼요. 여러분 균열을 제어할 거라고요. 그러면 균열을 적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요. 철근을 주변에 분산 배치해야 되는 것까지는 참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요 편이죠. 이때 철근의 지름과 간격을 가능한 크게 한다는 얘기는 철근의 간격을 듬성듬성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균열에 대한 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틀린 거죠. 이 표현이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균열을 제어할 때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철근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철공국토 공사에서 각 날짜에 진 등급의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시료 채취 기준 옳지 않은 거. 이게 또 나오네요. 자, 국가직에서 나왔지만 또 한 번 또 나오고 있네요. 지방직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공통상으로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보고 하루에 1회 이상. 그다음에 자, 여러분 2번이 하여튼 잘못됐죠. 세 번째 슬라브는 표면 벽체의 표면직이 500제곱미터마다 자,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한 번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건 여러분 두 번째. 자, 120세제곱미터당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자꾸 나왔어요.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여러분, 자, 강구조입니다. 인장제예요. 대부분 여러분 강구조는 물론 기동제화학은 거의 대부분 인장제로 많이 쓰는데, 자, 주로 자, 옳은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자, 순 단면적은 전단 지연의 영역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자, 두 번째 유순단면적의 파단 한계 상태에 대한 영향 인장 저항계수는 0.8이다. 자, 세 번째 인장제의 자, 설계 인장 강도는 총 단면적의 항복 한계 상태와 유효 순 단면의 파단 한계 상태에 대해 산정된 값 중 자, 큰 값으로 한다. 자, 네 번째 부재의 총 단면적은 부재의 직각 방향으로 측정된 각 요소 단면의 합이다. 자, 여러분 옳은 건 4번이죠. 자, 부재의 어떤 전체 총 단면적의 단면적 절단된 면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재의 축에 직각으로 잘라야 되는 거죠. 요렇게 부재 있어. 그러면 여기서 단면적은 요게 단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의 축에 직각으로 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얘기는 지금 순단면적은 최소 순단면적을 갖는 파단선 잘라지는 선이 있는 거죠. 파단선면으로부터 구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파단선입니다. 잘라지는 그 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순단면적 파단 한계 상태에 대한 인장 저항계수는 0.75입니다. 0.75. 자, 세 번째 인장제의 설계 인장 강도는 총 단면의 항복 한계 상태와 유효 순단면의 파단 한계 상태에서 대한 산정된 값 중 여러분 큰 값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 작은 값이 먼저 봐요. 자, 여기 총 단면의 항복 한계 상태하고 유효 순단면제 파단 한계 상태 둘 중에 여러분 작은 게 먼저 파단이 될 거고 거기에 어떤 힘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값이 그 둘 중에 버틸 수 있는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값으로 해야 되는 거지 큰 값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전반적으로 물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8번 볼까요? 콘크리트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자, 중간 모멘트 골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간 모멘트 골조에 자, 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접합면에서 정휘 모멘트는 부휘 모멘트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부재가 어느 위치에서나 정 또는 부힘 강도는 양측 접합부 전합면의 최대 힘 강도의 자 6분의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부재의 양단에서 지지부재의 내측면부터 경관 중앙으로 향하여 보 깊이 2배 길이 구간은 후프 철근을 배치해야 된다. 여러분 보 얘기하는데 여기서 후프 철근 여러분 어떤 분 그러시다. 야, 보에서 왜 스트럽 느끈이라고 하는데 왜 후프라고 하냐라고 하면 그냥 이걸 또 기둥 개념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스트럽의 간격은 부재 전 길이에 걸쳐서 자 유폭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유 깊이죠. 유 깊이 2분의 1. 자, 그래서 이건 자 옳지 않은 거 여러분 2배 있죠. 두 번째 부재가 어느 위치에나 정 또는 부 힘 강도는 양측 접합부 접합면의 최대 힘 강도에 자 6분의 1이 아니라 자 최소 5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냥 단순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9번째 로드에 연결한 저항체를 집안 중에 삽입하여 관입, 회전 및 인발 등에 대한 정보부터 집안의 성상을 어떤 형태와 모양을 조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로드에 연결했다는 얘기는 어떤 그 축에 연결했어요. 그 저항체를 집안 중에 삽입해서 관입한 거죠. 삽입해서 관입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그 시험이 여러분 표준관입 시험이죠. 자, 또는요 회전 또는 인발. 자, 이런 것도 하는 시험. 이 시험이 여러분 지금 뭐예요? 사운딩 테스트죠. 사운딩입니다. 자, 이 사운딩 테스트를 여러분 다른 말로 원위치 시험이라고도 하죠. 자, 이 사운딩 테스트 종류는 여러분 콘 관입 시험, 인발 자 시험, 또 뭐 이스키 메타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스키 메타라고도 하죠. 베인 테스트, 표준 관입 시험. 자, 요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들 여러분 뭐라고요? 사운딩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자, 사운딩의 여러분 종류까지는 좀 봐주시고 단순한 건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자, 근데 조금 표현이 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좀 생소하게 물어봤던 거지. 여기 관입, 회전. 관입하면 여러분 뭐예요? 표준 관입 시험. 회전은 베인 테스트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 인발 시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시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 하여튼 4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기존 고속도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즉 안전성 평가 기준입니다. 자, 1번 조사 및 시험에서 구조 부재의 치수는 위험 단면에서 확인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철근, 용접, 철망 또는 긴장재 위치 및 크기는 계측기관 위험 단면에서 결정해야 한다. 도면의 내용이 표본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경우에는 도면에 근거하여 철근의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건물에서 부재의 안전성을 재하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평가를 할 때, 자, 직접 평가를 할 때에는 서랍부터 같은 휨 부재의 안전성 검토에만 적용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구조물의 평가를 위한 하중의 크기를 정밀 현장 조사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구하기 위한 하중 조합에서 고정 하중과 활 하중의 하중 개수는 25%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답은요 옳지 않은 건 4번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틀린 게 여러분 요거 25%만큼. 자, 네 번째 이런 설계 기준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활라중의 감소는 입력값의 25% 내에서 허용되며, 자, 20% 이내에서 허용되며 감소입니다. 감소. 그래서 자, 여기는 25%만큼 감소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25% 내에서 자, 한라중의 감소는 20% 내에서 감소를 허용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고정하중과 활하중 이외의 하중에 대해서는 현 구조 기준값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지문이에요. 이 지문을 갖다가 조금 바꿔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 4번이 여러분 잘못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지문 자체에서 대법원 인용을 하는데 조금 인용 안 했고 조금 바꿔서 가는 겁니다. 자, 11번. 강관이나 파이프가 입체적으로 구성된 트러스로, 여러분 트러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자, 중간에 기둥이 없는 대공간 연출이 가능한 구조. 이게 뭐냐고 물어본 거죠. 자, 정답은 여러분 나와 있죠. 4번.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자, 여러분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는 입체적으로 연속되어진 격자 구조로 철골 트러스의 일부 부재에 결함이 발생되어도 구조물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구조체로 부재와 부재 간의 연결은 볼로 구성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볼이에요. 자, 이 볼에다가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연결해서 이게 자, 일정한 방향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검은색 부분이 여러분 지금 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파이프가 입체적으로 구성된 트러스로 중간에 기둥이 없는 대공간 연출이 가능한 구조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좀 한 번 정도 들어봐도 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12번. 자, 구조원 강제의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죠, 우리. 자, 1번 SN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 SHN은요, 건축 구조용 열간 아변 강제. 자, 세 번째
HSA는요, 건축구중 탄소강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SMA는 용적구종, 내후성, 열간, 아병강제. 자, 틀린 건 여러분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자, 건축구종, 탄소강관.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 지금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SHA는요, 건축구종, 고성능, 하이입니다. 하이. 고성능입니다. 아셨죠? 고성능, 아변강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건축구종 탄소강관은 뭐라고 쓰냐면 SNT라고 써야 돼요. 아셨죠? 이것들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물어보는 건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쉽지만 않은 문제였습니다. 13번. 자, 아치 구조에서 아치의 추력. 자, 트러스트죠. 자, 추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버트레스를 설치하고 스테이 설치하고 연속 아치를 연구하고 타이 바로 구속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자,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스테이를 설치하는 건데요. 자, 볼까요? 그러면 왜 1번 자, 1번을 맞냐면 자, 버트레스입니다. 버트레스는 아치의 추력을 받기 위해 벽에 덧붙여 자, 지어진 보강용 벽이 이게 여러분 지금 자, 볼까요? 버트레스예요. 지금 뭐냐면 요 부분이 지금 아치거든요. 아치가 힘을 받으니까 자꾸 옆으로 하거나 무너지니까 요 버틴 벽 있죠? 자, 이 벽, 이건 파란색으로 된 요 파란색으로 된 요 부분이 버트레스죠. 이게 버트레스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자, 덧붙인 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치를 갖다가 계속 또 만들어. 아치를 갖다가 계속 또 만들고 또 만들면 결론은 요게 버트레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타이바. 여러분, 타이바는 뭐냐면 요게 아치인데 타이바가 뭐냐면 요게 타이바야. 요게 타이바. 요걸 연결해주면 이게 못 벌어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수평제가 되는 거죠. 이 수평제 여러분 타이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스테이 설치하는 건 잘못된 거. 다음에 옳지 않은 거. 1번 대림벽입니다. 자, 대림벽은 비내력벽 두께 방향의 단위 추적 개체로 구성된 벽체. 용어 설명입니다. 상당히 용어 설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 지방지 구급이 은근히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소프인 단위 추적 개체는 중심 공간, 미세 공간 또는 깊은 홈을 가진 공간에 평행한 평면의 순단 면적이 같은 평면에서 측면 전단 면적의 75%보다 적은 조적 단위이다. 자, 세 번째, 유효 보강 면적은 보강 면적의 유효 면적 방향과 보강 면과의 사이에 코사인 값을 곱한 값이다. 네 번째, 환산 단면적은 기준 물질과 피탄성의 비례에 근간 등가 면적. 결론 여러분 1번이죠. 자,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건 여러분 대림벽은 비내력 두께 방향이 단위 주적 개체로 구성된 벽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두께 방향으로 이 두께 방향으로 단위 주적지의 두께로 구성된 벽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겹이라고 하는 거죠. 겹은 여러분 두께 방향으로 단위 주적지에 구성된 벽이에요. 그럼 대림벽의 정의는요, 한 내력벽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을 여러분 대림벽이라고 합니다. 자, 벽이 있어요. 이 벽 자체가 내력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한 요 벽을 요 벽 대림벽이죠. 그러면 이 벽의 대림벽은 또 이 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